아침생얼도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한동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광숙은 순간 당황한 듯 이불을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완전 부스스한데요. 부스스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예요. 정말. 동석은 웃으며 광숙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방 안에는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의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레 일어나 머리를 질끈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로 돌아가야죠. 오늘 술도가 회의 있어요. 11시까지 자료 정리도 해야 하고요. 동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냥 하루만 더 쉬면 안 돼요? 누가 들으면 회장님이 게으른 줄 알겠어요. 회장도 사람입니다. 신혼인데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하루쯤은 붙잡고 싶잖아요. 광숙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못 나가요? 진짜? 약속. 아이 참 오빠 오늘 밤에 일찍 올게요. 막걸리 안주 만들어 줄게요. 빨리 와요 광숙씨. 잠시 말이 없던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신혼답게 칼퇴근할게요. 그 말을 들은 동석은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어제보다 더 깊어진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진짜 삶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부부의 달콤한 아침, 미소 지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독수리 술도가에 출근한 광숙이 들어서자 오천수가 인사했어요. 형수님, 오셨어요? 출근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오천수의 농담 섞인 인사에 광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죠. 오늘 회의 자료 다 준비됐죠? 네. 요즘 기사 보셨죠? 우리 술도가 해외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특히 프랑스 와인 페어에서 전통주 부문 대상 받은 이후 수입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숙은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에서도 SNS 타고 젊은 층 반응이 좋아졌고 유통사들도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지금 공장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오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이 확장적기예요.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셔야 해요. 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부지를 보러 가볼까요? 무작정 키우는 건 위험하지만 지금 흐름을 놓치는 것도 바보짓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부동산 쪽 라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광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집인지 보여줄 때예요. 독수리 술도가가 단순한 가족 전통주 기업이 아니라 진짜 한국 전통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거 세상에 증명해야죠. 오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답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카페 한쪽 창가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찬 커피가 들려 있었고 시선은 창밖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미애가 조용히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그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 어색하면서도 여전히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독고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쁘네. 애정이 담긴 말투의 장미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 닮아서 예쁜 우리 셀이 아무 놈한테 주기 싫었어. 솔직히 이혼하고 애까지 딸린 오범수한테 보낸다는 거 아까웠어. 너무. 장미애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는 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세리가 좋아해. 정말 좋아하더라. 독고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 안 도와준 거야?
주주총회에서 내 편 안 들어준 것도 그 때문이야. 장미애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틀렸잖아. 나도 알아. 당신이 그 자리에선 더 버티기 힘들다는 거. 독고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셀이랑 범수, 난 둘이 절대 못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 지금 놓치면 셀이는 평생 당신 원망할 거야. 독고탁은 시선을 바닥에 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양보해. 그리고 술도가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해. 죗값 받아. 그 말에 독고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언제까지 호텔에서 지낼 거야? 일단 집으로 돌아와. 장미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섰고 남겨진 독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식은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주 앉은 독고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독고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가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고 독고탁은 딸의 반응에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너한텐 항상 멋진 아빠이고 싶었는데 많이 실망했지. 그는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차려입은 양복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 장미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지 그래. 셀이 혼자 두지 말고. 독고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동안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셀이 좀 부탁할게. 장미애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왜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말해. 그 말에 독고탁은 웃음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좀 쫄린다, 미애야. 그는 통화를 끊고 조용히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그의 옷깃에 내려앉았고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바로 독수리술도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독고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미안합니다. 그는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공금횡령의 독수리술도가를 무너뜨리려 거짓 소문냈던 모든 잘못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마광숙과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독고탁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읽고 술도가를 나서는 독고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건물 앞에 다다른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리야, 이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독고탁이 떠난 자리엔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모두의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술도가 한 채. 마광숙은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고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독고 회장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우리 앞에 무릎 꿇은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오천수는 팔짱을 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진 않네요.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오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조심스레 한쪽을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셀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손을 모은 채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셀이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그 손길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 씨 괜찮아요?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세리 씨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오천수는 일부러 말투를 낮추며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세리 씨 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범수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거 알죠? 오흥수 옆에서 지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아버님 일로 마음 약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짧은 침묵 후 세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었지만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가 한 일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모습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오범수가 세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지킬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의 술도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안채 뒷마당. 독고세리와 범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이 복잡하긴 해요.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미 소리도 멈춘 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범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그러시더라.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 사이 인정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세리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걸 아버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거라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껏 제가 알던 아빠는 늘 자기 고집만 앞세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처음으로 내 아빠 같았어요. 범수는 세리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따뜻함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사실 나도 몰랐어. 처음엔 그저 널 보면 웃게 되는 내가 신기했고 너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그런 너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세리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응. 오늘 같은 날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 옆에 교수님이 계셔서. 그 말에 범수는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내가 널 지킬게. 가족도 과거도 상처도 다 안고 살아갈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그 작은 손을 꼭 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로 긴 하루의 마지막을 덮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독수리 술도가 하루의 분주함이 서서히 가라앉아가던 찰나 술도가 입구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한동석은 단정한 셔츠 차림에 살짝 걱정이 묻은 얼굴로 안채 쪽을 바라보다 막 문 밖으로 나오는 마광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석 오빠? 광숙은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한동석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광숙 씨 늦어질 것 같아서 내가 모시러 왔어요. 그의 말에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 직접 오고 오빤 제가 그렇게 좋아요? 광숙의 애교 섞인 말투에 한동석이 맞장구 쳤어요. 이렇게 이쁜 새 신부가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있어야죠. 그는 장난기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살짝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 회장님, 퇴근 준비되셨습니까? 광숙은 그 손을 슬며시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직접 모시러 오셨으니 영광이죠. 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흥수가 멀찌감치서 짐짓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술도가가 아주 로맨스 성지됐네. 신혼이 최고야, 최고. 오천수는 픽 웃으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진짜 칼퇴근하실 모양입니다. 형님 오시니까. 광숙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정시 퇴근하려고요. 그 대신 낮엔 2배로 부지런히 움직일 거예요.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서 논의하시죠. 오늘은 업무 종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섰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형제들 사이엔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어디선가 문미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기 좋다. 우리도 아직 신혼인데 부럽다. 형님. 그 말에 오천수가 당황의 등을 극적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내일 데이트하러 가자, 미순아.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의 달달한 여운이 술도가 마당 가득 스며드는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한동석의 집 주방엔 노릇노릇 익어가는 해물파전 냄새가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 위에서 파전을 노련하게 뒤집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요. 아주 바삭하게 잘 구워졌네. 기분이 좋아진 목소리에 식탁을 정리하던 한동석이 슬며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광숙 씨, 진짜 다 되는 여자네요. 회사 대표하랴, 술도가 살리랴, 거기다 파전 장인까지. 광숙은 웃으며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고 그를 흘겨봤습니다. 회장 비위 맞춘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난 매일 감동받고 있는데. 에이, 과장이 심하시네. 광숙이 머쓱하게 웃으며 접시에 파전을 담자. 한동석이 재빠르게 막걸리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막걸리는 이럴 때 먹으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술도가 막걸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광주 준비했어요. 한동석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진짜요? 세상에 사랑합니다, 광숙 씨. 그 말 막걸리 때문 아니죠? 70%는 막걸리 때문이고 30%는 당신. 그가 장난스럽게 웃자 광숙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막걸리부터 마시시죠, 우리 회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접시에 올려진 파전과 김치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한 끼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떤 연애보다 따뜻했습니다. 한동석은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숙 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광숙도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그 고백 매일 들으면 질리진 않을까요? 그럼 한 잔 마실 때마다 새로 고백할게요. 막걸리 한 잔마다 사랑이 더해지는 거니까. 잔을 기울인 두 사람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와 신혼의 여유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밖엔 부슬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고 창밖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저녁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잔이 한두 번 오가고 해물파전도 절반쯤 사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띠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결과 한봄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결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었고 한봄은 자켓을 벗어 걸며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우와, 이 냄새 뭐예요? 파전이에요. 어머, 얼른 와요. 고생 많았어요. 저녁 전이죠. 손 씻고 앉아요. 마광숙이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동석도 슬며시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늦었구나. 얼른 와서 같이 먹자. 오늘 광숙 씨가 기가 막히게 해물파전 부쳤어. 그때였습니다. 이어지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박정수 여사가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도 왔다. 박정수 여사는 마치 누가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는 듯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없는 사이에 둘이서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어디 짝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마광숙은 얼른 그릇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앉으세요. 제가 새로 부쳐드릴게요. 막걸리도 한 병 더 꺼낼게요. 한결이 고개를 갸웃하며 한동석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뭔가 오늘따라 되게 다정하신데요? 한동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신혼인데 다정해야지. 그 말에 한봉은 괜히 마광숙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저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어요. 광숙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즐겨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이윽고 식탁에는 추가된 파전 한 접시와 막걸리 병이 몇 개 더 놓였습니다. 다정하게 앉은 5사람의 모습. 누군가는 오랜만에 웃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잔을 채워주며 서로의 하루를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엔 어느덧 밤 공기가 내려앉았고 술도가의 또 하나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달한 신혼의 기운이 가득한 마광숙과 한동석, 오천수와 문미순, 오흥수와 지옥분, 그리고 누구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한 범수와 세리. 조심스레 다가가던 사랑은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이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의 끝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철창 너머로 한 남자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가 벌인 일 다 감당하겠습니다. 독고탁.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치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사랑은 무르익고 용서는 시련 끝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기반으로 구성한 상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세 커플의 달달한 신혼, 범수와 세리의 용기 있는 사랑, 그리고 죄를 직면하는 독고타까지.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드라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